자, 228페이지고요. 네, 228페이지 도시지역에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이 부분이죠. 네. 자,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법률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게 됩니다. 이거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별표하고 암기라고 적으시고 지금 같이 읽을까요? 자, 도시지역의 적용을 배제하는 법 첫 번째, 가로 안에 들어오셔서 밑줄 그십시오. 자, 도시지역에서는 도로법상 접도구역의 지정, 접도구역 지정에 관한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에서는 줄 것십시오.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 관한 법률 규정을 도시지역에는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두 가지를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 동그라미 2번에 다시 보면은 동그라미 2번 뒤쪽에 보이는 가로가 있죠. 네, 가로 안에 애위가 있어. 그래서 밑줄 쭉 그십시오. 녹지적 안의 농지로서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까지. 녹지적 안의 농지로서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농지는 손 떼시고 그러하지 않다니까 예외적으로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기증명 규정을 적용을 한다는 이야기죠. 자, 이 부분을 가장 제 암기를 잘하는 방법은 이해하는 거지 뭐. 그래서 저쪽으로 가서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 이해하면서 같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 행비 제한 특례 규정들을 공부하고 있고요. 자, 도시지역에서는 다음 법률 적용을 배제합니다. 라고 했었죠. 자, 여러분 여기 서울이고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입니다. 라고 가정을 합시다. 서울시 용도지역, 도시지역으로 가정을 하고. 자, 이렇게 서울처럼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지역에서는 다음 두 가지 법률 적용을 배제하게 되죠. 그래서 도시지역 적용을 배제하는 법 두 개. 첫 번째, 자, 도시지역에서는 도로법이죠. 도로법상 용도구역 중에서, 자, 도로법상 무슨 용도지역이죠? 용도구역이죠. 네, 도로법상 접도구역이죠.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에 관한 법률 규정을 도시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되죠. 도시지역에서는 도로법상 접도구역 지정에 관한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도시지역에서는 두 번째, 농지법입니다. 농지법. 자,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도에 관한 법률을 도시지역에 적용하지 않게 되죠. 물론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아까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두 개를 외우시고요.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여러분, 도로법상 접도구역이 무엇인지 알면은 왜 이 법을 도시지역에 적용하지 않게 될까라고 항상 알 수 있게 돼요. 여기는 이제 도시지역이고 여기는 도시지역 외지역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도시지역 안에는 서울과 같은 도시지역에는 이 법, 도로법상 접도구역을 지정하도록 하는 이 법 규정을 도시지역에는 적용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지역에서는 도로법상 접도구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도로법상 접도구역이 없고, 그런 도시지역 외지역, 이 도시지역 밖에는 도로법상 접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법이 적용된다는 거잖아. 그럼 접도구역이 뭐냐면은 이 도로 경계선 주변에 이제 용도구역, 도로법에 의해서 지정하는 용도구역이에요. 도로 경계선에 접하도록 도로법에 의해서 지정하는 용도구역,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이것을 접도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접도구역은 이런 뜻이잖아. 도로법상 지정되는 용도구역인데 도로에 접하는 부분에 지정되는 용도구역을 뜻하는 거죠.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도시재생공원구역, 시가버처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시설구역은 국토교육법상 도시군관리계획상 용도구역이에요. 그리고 도로법상 접도구역은 도로법에 의해서 지정되는 용도구역이라고. 어디에 지정되죠? 도로에 접하는 부분에 지정되는 구역이라는 뜻이지. 그러면 아까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이 뭐죠?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을 제한해서 도시의 물산 확산을 방지하고 그리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이런 게 목적이었듯이 접도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접도구역이 지정되면은 봐요. 이 도로경계선 주변에 접도구역을 지정해서 이 접도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을 제한합니다.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 행위를 제한을 하여 도로 주변의 자연 경관을 개발 훼손합니까? 유지 보존합니까? 유지 보존할 목적으로 도로법에 의해서 지정하는 용도구역이 접도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시지역, 녹지지역 위에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가 지정되면은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이 제한되고
도로경선 옆에 도로법에 의해서 접도구역이 지정돼도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은 제한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도시지역 밖에 땅 보러 갔어. 그 땅이 도로에 접하고 있어. 접하고 있는데 도로법에 의해서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땅이야. 거기는 도로에 접하고 있는 맹지, 도로에 접하고 있으니까 맹지를 면했지만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은 허용됩니까? 제한됩니까? 제한되는 거죠. 그러면은 도시 주변에 녹지지역에 땅 보러 갔어. 주의하셔야 될 게 뭐죠?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 지정 여부고. 그 다음에 도시적 밖에 땅 보러 갔어. 도로에 접하고 있는 땅을 컨설팅할 때 조심해야 될 땅은 뭐죠? 도로법상 접도구역이 지정된 것은 도시적의 그린벨트와 똑같이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아셔야 되는 거잖아. 그 얘기예요. 도로에 접하도록 도로법상 지정된 용도구역으로서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을 제한하여 도로 주변의 자연 경관을 유지하고 보존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게 접도구역이라는 거지. 만약에 이 법을 도시지역에 적용해서 서울시 도시적 주변에 접도구역 지정하여 건축을 제한하면 도시를 만들 수 없어. 그 도시건설은 불가능해지는 것이니까 도로법상 접도구역에 지정해 완 건축 제한을 도시에서는 할 수 없어. 없도록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죠? 다음, 도시지역에서는 도시지역에 보십시오. 서울의 도시지역 안에 농지가 있어 없어? 있죠. 외곽순환 타다가 저쪽에 일산 쪽으로 건너가 보십시오. 강서구 김포공항 뒤쪽에 이런 거 농지 많이 봤죠? 많이 보셨잖아요. 도시지역에서 농지가 있다고. 싸요? 비싸요? 도시지역 밖에 있는 농지보다는 상대적으로 무지하게 비싸죠. 그럼 도시지역에서 평당 500만 원, 1000만 원의 농지를 샀다고 하자. 평당 500만 원, 1000만 원 주고 농지 사서 벼농사 지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도시에서 농지를 사는 목적이 뭐죠? 목적은 농업이 목적입니까? 아파트 짓습니까? 아파트 짓고 공장 짓고 상가 용지 개발하고 이런 개발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라는 거지. 그러면 농지를 취득해서 공장 짓고 아파트 짓고 상가 용지 개발 업자에게 당신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업인의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따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도시에는 농지법 규정에 따라서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농업인의 자격이 있는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법을 도시지역에 농지를 살 때는 이 법을 적용해요? 안 해요?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 관할구에서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농지를 여러분의 고객이 취득합니다.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도 되는 거죠. 바꾸기 가면은 근데 예비가 있잖아. 예비가 있는데 도시지역의 농지예요. 도시지역인데 용도지역의 녹지지역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녹지지역에 있는 농지는 아파트 짓고 공장 짓고 상가 개발할 수 있어? 없잖아. 그리고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농지라고. 그러면은 녹지지역에 있으니까 아파트 짓고 공장 짓고 상가 용지 개발 못하고 그리고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도 필요하지 않은 농지니까 그 농지는 농업에 이용해야 되겠죠? 그럼 누가 사야 됩니까? 농업인이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녹지지역 안의 농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농지는 예외적으로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런 도시지역의 적용을 배제하는 법 두 개 어떻게 되죠? 도시지역에서는 도로법상 접도구역의 지정이나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 증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도시지역 안에 있는 농지가 녹지지역에 있고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농지는 예외적으로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 증명 규정을 적용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도시지역 밖에서 농지를 삽니다. 여러분의 고객이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농지를 살 때는 당연히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 증명 규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여러분의 고객이 농지를 취득할 때는 고객님 이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 증명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농지법에 따라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농업인 자격이 있는지 증명서를 발급받고 농지를 취득하셔야 된다고 컨설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언제 쓰이냐면 농지를 취득하면 소유권 이전을 등기하게 되죠. 그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첨부가 돼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가 돼요. 그러면은 도시지역 밖에서 여러분의 고객이 농지를 취득하고 농업인 요건을 갖추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으면은 잔금을 끝내고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는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할 수 있는 농업이 아닌 자는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 책임을 여러분이 어떻게 감당하셔야 된다고. 컨설팅이 잘못되면은. 그래서 손님 도시적 외의 지역은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농지를 살 수 있습니다라고 컨설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셨죠? 예, 한참 설명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잠시 끊고 다시 설명한 거라고. 자, 228페이지. 자, 지금까지 우리는 도시군 관리구역 중에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편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제5절 도시군 계획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을 학습하게 될 겁니다. 자, 도시군 계획 시설을 학습하셔야 될 텐데, 잠깐만요. 오늘 저희들 첫 시간에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겁니다. 광역계획권 단위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됩니다.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무엇이 수립되죠?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죠. 도시군 계획이 수립됩니다. 그 도시군 계획에는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지시합니다. 무엇이죠? 도시군 기본계획. 기본계획에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지시하면 거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도시지역과 군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 6가지가 정책으로 입안되고 결정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편을 공부하신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 자, 도시군 관리계획이 뭐죠? 도시군 관리계획은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입니다. 그렇게 공부하셨잖아요. 그럼 그때 기반시설이 뭐죠? 도시민들의 생활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도로, 지하철, 항만, 종합운동장, 한강대교 이런 것이 전부 기반시설이잖아요. 이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은 무엇을 결정하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설치, 정비, 개량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때부터 도시군 관리로 결정된 기반시설의 명칭은 무엇으로 바뀝니까?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그러죠. 도시군. 우리 참 많이 반복했죠. 도시군 계획시설이 되는 거잖아요. 그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되잖아요. 지금부터 무엇을 하냐면은 이 도시군 관리구를 설치, 정비, 개량을 결정하게 될 이 기반시설의 종류들을 보는 거예요. 기반시설 분류. 기반시설 종류가 무지하게 많아요. 약 70개 정도. 같이 볼까요? 기반시설 종류. 여러분 교재 228페이지에 보면은 제일 왼쪽 아래에 봅니다. 자, 도시군 계획시설 01번 나와 있고, 자,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밑줄 그십시오.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밑줄 그시면 되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제 다음에 기반시설에서 기반시설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기반시설의 종류는 교통시설부터 뭐까지 분류되죠? 환경, 기초시설까지 분류되는데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한 5년 사이에 4번 정도 나왔습니다. 시험에. 그 사실을 적들이 알 수 없도록, 네, 적들이 알 수 없도록 우리끼리 발표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를, 그 표를 암기하셔야 돼요. 적들에게 알리지 않고 암기를 합니다. 근데 교통시대의 종류를 다 외워야 되는데 교통시대의 종류도 좀 상식적으로 가능해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등이니까 그 제목에서 교통시설, 기반시설 중에서 교통시설에 해당한다는 것은 안 외워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체크를 안 할게요. 그냥 리딩 읽어보지 뭐. 근데 공간시설 암기하지 않으면 꼼짝 못해요. 그래서 이거 암기하지 발표하십시오. 자, 기반시설 중에서 공간시설은, 네. 자, 광장, 공원, 동그라미 하십시오. 공원, 광장. 그리고 공간이니까 이때 공간은 지상 공간, 땅 위의 공간을 말하거든. 그래서 그 뒤에 보십시오. 녹지, 땅지자 들어가잖아. 지 동그라미. 유원지, 지 동그라미. 공공, 공지, 지. 전부 지하 공간입니까? 지상 공간입니까? 지상 공간에 지가 들어가죠. 그래서 공원, 광장, 지. 그렇게 오시면. 괜찮았어요? 별 시원찮으시구나. 공원, 광장, 지. 공원, 광장, 지. 공원, 광장, 지. 그렇게 오죠. 녹지, 유원지, 공공, 공지. 녹지, 유원지, 공지. 딱 기억합니다. 알겠죠? 공원, 광장, 지. 그렇게 하죠. 그리고 유통 공급은 흐름이죠. 전기가 흐르고, 가스가 흐르고, 수도가 흐르고, 상하수도 흐르고, 지역 난방 시설이 흐르고, 그죠? 다 흐름이잖아요. 안 해도 될 것 같더라고.
공공문화체육시설은 공공시설 아니면 문화체육 관련 시설이니까 안 해도 되더라고. 문제는 방제시설, 보건시설, 환경기초시설이 단글로 출제가 되더라고. 그래서 제일 아래쪽에 세 개.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발표하시고 세 개를 묶어서 발표하시고 꼭 암기하셔야 돼요. 꼭이요. 꼭이요, 암기. 아니면은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 책상 위에 그럼 책상 위라고 해주죠. 그 다음에 말을 하지 않았죠. 네, 책상 위에 어떻게 하든지 뭐. 아니 그렇게도 하셔야 된다니까. 이거 꼭 필요해요. 방제시설 같이 보인다. 방제시설. 이런 방제시설은 기반시설 가운데서 방은 막을 방자죠. 재는 뭐죠? 재해. 그러니까 재해 예방을 위한 기반시설은 무엇이 되는 거죠? 방제시설이 되거든요.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이다라고 개념을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고, 하천할 때 하 동그라미 합니다. 유수지 할 때 유 동그라미 합니다. 하유. 하천 하, 유수지 유, 하유. 하유. 그리고 저수지는 세 글자 동그라미 합니다. 저수지 세 글자 모두를 동그라미 하세요. 세 글자 모두를 외워야 돼. 알겠죠? 외우시고 그 뒤에는 봅니다. 그 뒤에는 방제 있으니까 막을 방자가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에서 방자가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방이 한두 개입니까? 방방합니까? 방방하니까 이렇게 오시죠. 저수지 방방 하유 그렇게 오죠. 근데 반응이 좀 시원찮았어. 방제시설은 저수지 방방 하유 그렇게 오십시오. 하유가 뭐죠?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방 하유. 살짝 삐질라 그래요. 그 다음에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 건너오시고, 제일 위에 보시고, 229페이지예요. 공원, 광장, 짓. 공간시설이죠? 방제시설, 저수지, 방방. 하유! 됐고. 그 다음에 보건위생시설입니다. 보건위생시설은 이번에 개정이 많이 됐죠. 작년까지 보이던 묘지 관련 시설, 화장장, 납골당, 봉안당 이런 시설이 전부 하나로 통합돼서 장사시설로 개정된 거예요. 장사시설. 그리고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그래서 보건위생시설 3개죠. 그 3개의 공통점이 있다. 전부 주검 관련 시설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로 열고 주검 관련 기반시설. 주검과 관련된 기반시설이에요. 진짜잖아. 그죠? 네. 장사시설, 그리고 도축장, 그리고 종합의료시설. 요즘에는 뭐 생의 인생 마감을 병원에서 대부분 하시죠. 정말 슬픈 거죠. 네. 종합의료시설에서 대부분 주검 관련 시설입니다.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에서 보건위생은 주검을 상상하셔야 돼요. 주검 관련 기반시설 기억하시면 됩니다. 환경기초시설. 시험 자주 나왔죠. 하수도 하 동그라미 합니다. 그 밑에 줄, 두 번째 줄에 수질 오염 방지 시설 찾으셨어요? 네, 수 동그라미 합니다. 하수도 하, 수질 오염 방지 시설 수. 그리고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이 명칭 바뀐 거라고. 작년까지는 폐기물 처리 시설 되어 있다가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로 바뀌었으니까 참고하시고, 폐기물 처리 시설에 폐 동그라미. 그리고 두 번째 줄 끝에 무엇이 있죠? 폐차장, 폐 동그라미. 읽어보십시오. 하수, 폐. 하수, 폐. 이렇게 왔다고. 지난해까지. 근데 올해 빗물 저장 및 이용실이 올해 신설된 거예요. 진짜. 죽겠죠? 빗물 저장 및 이용실이 올해 신설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까지 암기하는 방법이 하수, 폐. 그렇게 왔거든. 그 암기 방법 리듬이 깨진 거예요. 빗물이 신설되면서.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을 다시 못 쓰니까 눈물을 흘렸잖아요. 빗물처럼. 빗물 동그라미. 그래서 하수, 폐, 빗물. 그렇게 적지 뭐. 그렇게 오지 뭐. 하수, 폐, 빗물. 하수, 폐, 빗물. 하수, 폐, 빗물. 그렇게 오시고. 보건위생시설, 주공관련시설. 그죠? 그리고 방제시설, 저수지, 방방. 하유! 공간시설은 공원, 광장, 짓.
그렇게 웃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장을 넘깁니다. 넘겨주세요. 공동구 찾으셨습니까? 네, 공동구. 이 공동구는, 공동구는 한 10년 전까지 있잖아요. 10년 전까지 수업 시간에 공법에 하지도 않았어. 왜요?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뭐 10년에 한 문항 정도 출제 비중이기 때문에 잘 하지도 않고, 혹시 모르니까 문제풀이 할 때 살짝 이야기하거나 그랬거든요. 최근 5년 사이에 공동구는 출제가 한 3, 4번 정도,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아진 거예요. 요즘에 최근 들어와가지고. 5년 사이에 3, 4번. 너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요즘에는 중요 파트가 된 거예요. 필피하십시오. 근데 내용이 쉬워서 공동으로 나오면은 모두 정답을 찾으셔야 돼요. 자, 의무적 설치 대상. 법상, 국토교육법상 공동구 의무 설치 대상인데, 일단 공동구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공동구는 이거죠. 그 신도시, 뭐 분당 신도시, 일산 신도시 이후에 수도권에 새로 건설된 신도시, 강남도 마찬가지고요. 이 신도시는 가장 큰 특징이 뭐죠? 도시 계획이 잘 되죠. 계획적으로 신도시를 개발하니까 도시 계획이 잘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신도시 시민들의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의 자부심이잖아요. 도시 계획이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이제 신도시를 개발할 때 도시개발구역 등 면적 규모가 재개발 재건축할 때 정비구역 등 면적 규모가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도로 밑에다가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거죠. 해서 그 지하 도로 밑이니까 지하 공간이다. 그 지하 공간에다가 전기, 통신, 상하수도 그리고 지역 난방 시설 등을 공동으로 수용하고 있어. 이렇게 도로 밑에 지하에다가 전기, 통신, 상하수도, 지역 난방시설 등을 공동으로 수용하고 있는 그 지하시설물이 무엇이죠? 공동구가 됩니다. 쉽게 하면은, 우리 길을 가다 보면은 가끔 맨홀 뚜껑 열고 공사하는 광경을 한두 번 보죠? 그러니까 호기심에 한두 번 들여본다고 보면은, 그 공동구 안에 보면은 전기, 통신선, 전기선, 상하수도, 지역 난방시설 등이 공동으로 수용되어 있다고. 그것이 뭐죠? 공동구라고 해서 맨홀 뚜껑을 밟을 때마다 공동구야라고 하면서 지나가고, 네. 누가 관리한다 그랬죠? 시청, 군청, 다 그렇게 오시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법상 공동구는 누가 관리하죠? 시청, 군청. 그러니까 서울시 관할구에 설치된 공동구의 법상 관리자는 누구죠? 서울특별시장이 관리자가 되는 거죠, 뭐. 그때 신도시 개발 면적 규모가 얼마를 초과하면 공동구 의무 설치돼야 됩니까? 200만 정도 초과가 되는 거죠. 1번 같이 봐요. 230페이지 왼쪽 상단에 공동구 의무 설치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지역 등이 200만 정도를 초과하면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지역, 박수에 들어오십시오. 밑줄 그십시오. 도시개발구역과 택지개발지구와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등입니다.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등 면적 규모가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도로 아래에 의무적으로 공동구를 수용해야 한다. 공동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얘기죠. 공동구 의무 설치 대상이 되는 거죠. 도시개발구역 등 면적 규모가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면 공동구 의무 설치 대상이 돼요. 내려오십시오. 동그라미 2번 의무 수용 대상입니다. 자, 공동구가 설치됐을 때, 자,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될 시설입니다. 전선, 통신선, 수도, 그리고 열수송관, 중수도관, 쓰레기 수소관 등이 법상 공동구에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할 시설이에요. 공동구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시설들입니다. 전기, 통신, 수도, 열수송관, 중수도관, 쓰레기 수소관 등은 공동구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어 있다고. 중요한 것은 밑에 봅니다. 박산해 보세요. 암기 풀려서 이거 2번 정답 결정했다. 2번이나 정답 결정했다고.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의무 수용입니까? 수용할 수 있습니까?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2개 있죠. 뭐죠? 가스관, 하수도관 2개죠. 이 2개는 의무 수용 대상입니까?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 있습니까? 수용할 수 있다. 임의적 수용 대상이 됩니다.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공동에는 금방 전기, 통신 관련 선이 뭐 전선 등이 수용되어 있잖아요.
그게 전류가 흐르잖아. 통신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 그죠? 전류가 흐르는데 이게 도시가스, 가스관이 같이 공동으로 수용되어 있으면, 가스가 누출되면 지하에 폭발하면 참사가 일어날 수 있잖아. 그래서 가스 폭발을 예방하려고 공동구가 설치되더라도 가스 시설은 공동구 협의에 힘을 줘서 안전이 확보된 경우에만 수용할 수 있도록 의무 수용돼서 뺀 거예요. 그리고 하수도관도 그 여름철 되면 하수관에 그 음식 찌꺼기 등이 부패되니까 메탄가스가 발생하는가 봐요. 이게 지하에 또 그 메탄가스가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또 전류가 스파크라고 하면은 폭발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이유로 가스관하고 하수도관은 의무 수용 대상입니까? 임의적 수용입니까? 임의적 수용 대상으로 네, 되어 있다는 것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설치 비용. 공동구 설치 비용. 이 설치 비용 꼭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설치 비용 암기. 이런 거 야무지게 외워야 돼. 대충 읽어보잖아. 답 찾지를 못한다고. 쉬운데. 자, 공동구의 설치,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 설치에 필요한 비용이니까 관리 비용입니까? 설치 비용입니까? 설치 비용이잖아. 설치 동그라미 비용, 이게 핵심이에요. 설치 동그라미 비용 동그라미.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국토교육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가 설치 비용을 부담하죠? 공동구 점용 예정자. 점용 예정자 동그라미 할까요? 그리고 해당 사업 시행자 동그라미 할까요?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 부담합니다. 물어볼게요. 공동구 점용 예정자가 누구죠? 아니,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공동구를 점용해야 할 예정자는 아까 전기선, 전선은 수용 대상이죠. 그러면 전기는 누가 공급하죠? 한국전력이 공급하니까 한국전력은 전선을 넣어야 되니까 점용 예정자, 한국전력공사 뭐 이런 거 되는 거잖아. 예를 들면 점용 예정자, 한국전력공사. 그리고 통신은 해당 지역에서 통신을 공급하는 뭐 KT 같은 거죠. 네, 뭐 예를 들면 통신 많잖아. 이렇게 통신도 있고 다 있고 하니까 이런 통신 공급자가 되겠지 뭐. 전기 공급자, 통신 공급자 등 그 공동구를 점용해야 할 점용 예정자, 그죠? 그리고 그 뒤에 누구죠? 사업 시행자. 이때 사업 시행자 누구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조금 전에 도시개발구역 면적 규모가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의무적 설치 대상이 되잖아. 그때 도시개발구역은 사업 시행자 누구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되는 거잖아. 정비구역 등 면적 규모가 200만 제곱미터 초과해도 공동구 의무 설치 대상이니까 그때 정비구역이니까 누구죠? 정비사업 시행자.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사업 시행자 등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공동구를 점용해야 될 점용 예정자와 해당 사업 시행자가 네, 공동구 설치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십시오. 양걸로 이번에 공동구 관리 및 운영입니다. 공동구 관리자 발표하고 싶은데요. 이런 것은 이렇게 콕 집어줘도 실수를 엄청 많이 하는 거 쉬운데 답 찾기도 어려워요. 공부할 때는 암기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쉬운 내용인데 이해를 못한 건 아닌데 답 찾기는 어렵다니까. 여러분이 틀릴 수밖에 여러분을 낚이게 문제를 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잖아. 공동구는 현재 해당 공동구를 점용하고 있는 자들, 현재 그 공동구를 점용하고 있는 자가 네, 공동으로 관리해야 한다. 국어적으로 틀린 말입니까? 좋은 말입니까? 진짜 의심을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문장이 어떻게 틀렸다고 의심하냐고. 공동은 누가 관리하죠? 시청, 군청. 서울 설특별시장인 법장 관리자가 되는 거라고. 군지역은 관할 군수가 관리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미칠 것이고 밑에다가 적어두십시오. 밑에다가 이걸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니까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자고? 시청, 군청 그렇게 외우시고 오늘부터 매널 뚜껑을 지날 때마다 네, 외우면서 지나가지 뭐. 이거 시청, 군청이 관리하는 거야. 이렇게 하셔도 틀리면 어떻게 하죠?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입니다. 이 작년도 시험 나온 거구나. 공동구 관리자는 몇 년마다? 5년마다. 매년마다 뭐 이런 식으로 낸다니까. 5년마다 다음 줄 거예요.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줄 거예요. 공동구 안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의무적으로 합니다. 공동구 관리니까 관할 시청 군청 아닙니까? 관할 시청구 중에서는 5년마다 그 해당 공동구에 대한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구 관리자는 대통령 행정을 받아서 출급죠.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 수립은 5년마다 수립 시행.
혼동하면 틀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너무 어렵다니까 시험지 받으면은. 5년인지 1년 1회 이상인지 매년인지 내놓으십시오. 4번 공동구 관리비용입니다. 설치비용입니까? 관리비용입니까? 관리비용. 네. 자,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관리 동그라미, 비용 동그라미. 자,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줄 것이십시오.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합니다. 점용하는 자 동그라미에서 외워야 되죠.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들이 함께 부담해요. 관리비용은. 설치비용은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 부담. 관리비용은 점용하는 자들이 함께 부담. 야, 무지하게 외워야 됩니다. 제가 이해 못할 부분이 어디에 있어. 근데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실컷 읽고 들어가면은 답 찾기도 어렵다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많이 틀려요. 그리고 부담 비율은 점용 면적을 고려해서 공동구 관리자가 정합니다. 이때 관리자가 누구죠? 시청, 군청에서 점용 면적을 고려해서 부담 비율, 공동구 관리비용 부담 비율을 관리자, 관할 시청, 군청에서 관리 부담 비율을 정하게 돼요. 그 다음에 니 한번 꼭 읽어주셔야 되고요. 자, 설치비용 미부담자의 사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쭉 줄거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 줄거면 되겠죠.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 설치비용을 부담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를 들면은 해당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업체는 아까 가스는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치면은 가스관도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잖아. 그래서 수용할지 아니할지 모르니까 해당 지역의 가스 공급자가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을 안 한 거야. 안 했는데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확인되고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치면 수용할 수 있잖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죠.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해당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면 줄 것이십시오.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자,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자가 누구죠? 관리자. 공동구의 관리자. 관리자 동그라미 누구죠? 시청 군청으로부터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신고합니까? 허가 받습니까? 허가. 그러면은 시청군청, 관할 시청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은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도 허가 받으면은 설치된 공동구를 점용 및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기본서 보면은 많죠. 많은데 전부 요약집에서 다 읽고 그럴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 위주로 요약집에 실어서 체킹해 드렸고 이 정도면은 답 찾는 이상이 거의 없겠죠. 그 다음에 231페이지 도시공 객실 부지의 개발행위나 매수 청구제는 하나의 제도가 돼서 지금 들어갈 수가 없네요. 그래서 진도는 아쉽게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에 연결할 거예요. 매수 청구 제도는 그렇게 하고 자, 오늘 나갔던 1문제 해설을 간단하게 정답 틀린 부분 위주로 간단하게 해설해드리고 마무리할지도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시작할게요. 시작합니다. 국토교급상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의 연결이 옳은 것은 설마 뭐 지난주에 그죠? 21개 용도지역별 종류하고 지정 목적 다 일일이 체크하고 같이 복습했으니까 틀린 분은 없겠죠. 생산 정답은 몇 번이죠? 4번이 정답이에요. 우리 전용공업지는 공해 전용이죠. 그래서 공해성 공업 수용 이를 꼭 이었죠. 공해성 공업 수용을 목적으로 하면 전용공업지역이었죠. 대신에 환경을 저해하지 않은 공업 배치를 목적으로 하면 일반 공업지역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인데 1번 봐요. 1번 내 틀린지 보십시오.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이 유보되어 있어. 무슨 녹지?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이 유보되어 있습니다. 생산 녹지, 생산 관리직이 아니잖아요. 생산 녹지직의 지정 목적이죠. 그 다음에 2번 일반적인 사업과 업무 기능 담당을 목적으로 합니다. 뭐죠? 중심 사업직 아니고 일반 상업적의 목적이죠. 3번에 중고층 주택 위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면 몇 종? 3종. 그렇죠. 1종은 저층, 2종은 중층, 3종이 중고층, 3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5번에 도시의 자연환경 저 뒤에 보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하면 무슨 녹지지역이죠? 보전 녹지. 땡큐. 4번이 답이죠. 2번 국토교급상 관리지역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농림지역 관리지역 중에서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은 무슨 관리지역이죠? 생산관리지역. 2번 관리지역 중에서 관리지역 안에 농공단지,
상계법상 농공단지 안에서 행위자는 외웠죠? 용도지간에 지정된 농공단지인 경우 건축자는 무슨 법? 상계법, 농지법이 아니죠. 상계법이 뭐죠?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렇게 되죠. 2번이 정답이에요. 1번, 2번은 틀리신 분은 네, 점심 드실 때 밥 한 숟갈 틀어서 네, 앞에 분에게 드리십시오. 네. 식사량을 줄이게 할 거야. 3번. 국토기급성 아파트 근처에 형성되는 용도지역. 3번이 정답이죠? 여러분, 전용주거지역은 네, 양환중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 전용주거지역 맞죠? 전용주거지역의 지정 목적은 양환중환경 보호가 목적이라고. 그 중에서 단독주택 중심의 양환중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 일종 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의 양환중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 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2종 전용주거지역은 아파트 건축이 가능합니다. 작년에 기출 문제예요. 4번. 국토교육법상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개별법에 의한 건축자는 우리 외우겠죠?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공원구역, 공원구역인 경우 건축자는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여러분, 공원에 관련된 법률이잖아요. 공원에 관련된 법률 10여 개 넘을걸? 아까도 했잖아, 우리가. 오늘 자연공원법 배웠고, 도시공원법도 있고,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도 있고, 공원 관련 법률이 10여 개가 넘는다고. 그래서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인 경우, 건축자는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건축자를 받게 됩니다. 나머지는 맡게 되죠? 네. 그 다음에 5번. 국토교육법상 용도지구별 지정 목적이 틀린 것 오늘 했잖아요. 오늘 3번이 정답인데 왜 틀렸을까? 여러분, 3번에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과 지역을 보호, 보존할 목적으로 지정합니다. 뭐죠?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죠.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아유, 제목도 길어.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이거하고 특화 경관지구의 지정 목적 강조합니다. 특화 경관지구의 지정 목적하고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의 지정 목적은 잘 헷갈려요. 그래서 꼭 비교해서 구분하셔야 됩니다. 6번. 국토교육법상 용도지구안에서 건축지원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여러분,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지원은 도시군 계획 조례를 정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다만 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은 뒤에 보십시오. 도시군 계획 조례가 아니고 뭐죠?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도록 건축 제한이 이루어집니다. 어느 부분이 틀린지 아시겠죠? 네, 2번이 정답이에요. 7번. 국토교육법상 용도지구 안의 건폐율 특례 규정인데 틀린 것 지난주에 배웠습니까? 네. 여러분, 그 어떤 용도지역에 농공단지가 지정돼서 5번에 봅니다. 농공단지가 지정된 토지인 경우 건축지원은 70. 도시지역의 공업지역과 똑같이 70% 이하 범위안에서 각 시군 조례로 허용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네, 80이 틀렸죠. 7번에 5번은 정답이고, 농공단지는 건폐율이 얼마죠? 70. 8번. 국토교육법상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가 의제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쉬웠죠.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가 의제되는 사항이 아닌 것. 1번. 항만법상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소면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가 의제된 거 맞죠? 그럼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지역입니까? 비도시지역입니까? 도시지역이니까. 맞잖아요. 2번. 어떤 어항법상 어항구역으로서 어디에 연접해야 되죠?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소면만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가 의제됩니다. 생산관리지역에 연접되면은 네,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가 의제되지 아니하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인 거고요. 틀리신 분은 또 밥 한 숟갈 털어내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방공이 날아가겠어. 자, 9번. 국토교육법상 용도지구 신설. 오늘 우리 법정 용도지구 외에 전국의 시도지사, 대도시시장들은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용도지구 신설을 도시군 관리 결정고시 할 수 있었죠? 네, 그거예요. 5번이 정답이라고. 신설 용도지구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구역에서 행위 제한을 강화합니까? 완화합니까? 완화하는 내용의 그 선심행정용 용도지구를 신설해서는 아니 된다. 그렇게 한 거죠. 5번이 정답입니다. 9번이죠. 10번이죠. 10번.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 건전한
여가휴식 공간이 제공 목적이기 때문에 공원에서 뽀뽀하면은 불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지정 목적 아시겠죠?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의 지정 목적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네, 매수 청구 제도를 빌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